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상상치유입니다. 저자는 이송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송미, 아토피, 중풍, 암이 연이어 발생한 어머니를 8년간 간병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생활 치유와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으로 난치병의 굴레를 모두 벗은 뒤 국내 유일의 건강 전문 작가로 일하고 있다. 질병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의료 정보로 병을 키우는 환우들에게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서를 집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주 전반에서 자연주의 생활을 실천하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고약한 아토피의 굴레를 벗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암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다시 암 치유법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질병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요법으로 아토피의 굴레를 벗으면서 저는 그 어떤 질병도 병을 부추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근본적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요법 마니아가 되었지요. 바른 식생활과 주생활, 의생활, 운동법, 호흡법, 수면법 등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서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쌓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진 않았죠. 그러나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삶과 죽음을 순식간에 바꿀 만큼 강력한 마음의 힘에 비로소 눈뜰 수 있었습니다. 치유와 건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에 좋다는 별별 생활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몸의 병을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제가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마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그 임상 효과와 가치를 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 덕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타고난 유전자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픈 환우가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떠올리면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뇌는 그 가상의 기쁨을 실제라고 믿고 치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기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고 이들 화학 물질은 면역계를 강화하는 생리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상상이 곧 생화학 변화를 통해 치유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하면 낫지 못할 병은 없다고. 완전한 건강의 기술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의 치유력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상상입니다. 인류의 오랜 소망인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과학적인 도구 역시 상상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건강법일 뿐더러 치료의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치유의 한계입니다. 6년 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는 고물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가 있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리어카를 끌고 파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셨다.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가엾게 여기셨고 종종 반찬을 해드리며 각별히 챙기셨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나도 할머니와 친분이 생겼다. 할머니의 식생활과 주생활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거기에 매일 고된 노동까지 하고 계셨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건강하셨다. 그러나 나는
얼마 후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알게 되었다. 늘 웃고 계시는 할머니는 그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밝으셨다. 힘드시지 않느냐고 여쭈면 이 나이에도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저 감사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리가 아프실 테니 좀 쉬시라고 하면 피곤하면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셨다. 그 평화로운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 고물장수 할머니와 같은 이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건강에는 무심한 만큼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병원성 연쇄 상구균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52% 이상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병원균이 체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 즉 가족 갈등이나 심리적 고민을 겪은 후에는 이런 균으로 인한 질환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유해 병현균이나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 즉 마음 상태이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감기나 신종플루 등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을 잃고 심리적인 문제에 시달릴 때 비로소 면역력이 무력화되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달라지고 이 화학 메신저들은 혈액을 타고 불과 몇 초 만에 온몸에 전해진다. 그리고 몸 전체 세포의 특정 수용체와 그것이 결합해서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어떤 단백질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기능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몸의 실제가 되는 과정이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우리의 생각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몸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모든 생각은 자동적으로 생리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몸의 물리적 실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면 눈물이 나고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불안하면 몸이 떨리고 신나면 웃음이 나고 기쁘면 기운이 샘솟는 감정의 물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사랑, 행복, 희망,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계를 강화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반면에 공포, 불행, 절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계를 무력화시키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가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셈이다. 분노의 감정을 내내 품고 있거나 두려움과 걱정을 달고 살거나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온몸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가 무력화되어 온갖 병을 부추길 것이다. 분노, 두려움, 슬픔, 절망, 상실감, 무력감, 의심,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작용으로 우리는 병들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은 무한한 치유력을 낸다.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체내에서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온몸에 전해진다. 그렇게 해서 면역계 중심인 백혈구를 강화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낳는다. 백혈구 가운데서도 특히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T임파구와 B임파구, 그리고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NK세포 등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이다. 의학의 도움 없이 암을 자연 치유한 환자들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발견된 공통 분모라는 말이다. 설령 병원에서 불치 혹은 죽음을 선고받았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병과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치유를 촉진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또한 식이요법이든 대체요법이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치료법을 찾아낸다. 긍정적인 감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은 이렇듯 환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치유 요소이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그 확신만으로도 치유를 유도한다. 이런 극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는 상상만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문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기도 한다. 긴장된 상황을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상상만으로 기운이 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우리의 뇌가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상 임신의 경우도 아이를 원하는 간절한 생각이 입덧을 일으키는 등 진짜 임산부와 같은 생리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생각의 무한한 영향력을 가늠케 하는 또 하나의 실험을 보자. 1983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는 7,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명상대회가 열렸다. 집단 명상을 통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초월 명상의 창시자인 마하리시 비에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실험이었다. 마하리시는 인구의 1%만 평화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물리장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었다. 세계 언론의 큰 관심을 모은 이 명상 실험의 결과는 마하리시가 주장한 대로였다. 명상에 참여한 이들이 초월 명상법을 통해 내적 평화를 만들자 놀랍게도 미국 내 교통사고 발생률과 전염병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의 국제적 마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과 뉴욕 타임스 등을 통해서 분석 집계된 결과였다. 그리고 3주간의 실험을 마치고 명상을 멈추자 통계 수치는 바로 원래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마하리시 효과라고 부르는 이 명상 실험은 소수의 사람들이 내적 평화를 누리기만 해도 그 평화의 에너지가 실제 사회에 투영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용서와 사랑의 상상으로 치유되다. 30대인 엘렌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는 빠르게 퍼져서 뼛속까지 전이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칼 사이먼튼 박사를 만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각화 훈련을 계속했다. 상상을 통해 평생 따라다녔던 분노의 감정을 털어낸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상상으로 용서하면서 엘렌은 어머니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망친 자신에게 더 화가 나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후에 상상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좋은 일이 생기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도 열심히 상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변해갔다.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고 종종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그녀는 차츰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활력을 얻었고 당연히 건강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상상 치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상상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오랜 분노로부터 놓여남으로써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삶의 평화를 얻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있었다. 서구의 신사상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신비주의자 네빌 고다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는 앙상한 모습으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네빌은 청년에게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 설명하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말했다. 죽어가던 자신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그 모습을 본 의사가 이건 기적이야 라며 놀라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라고 권한 것이다. 네빌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회복되었다. 몇 달 뒤에 네빌은 청년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훗날 청년을 다시 만날 때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청년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간절히 꿈꾸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 네빌의 말을 굳게 믿어 새로운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던 것이다. 네빌의 상상의 법칙을 실천해서 희귀한 불치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혈관과 혈관이 굳어가는 희귀병으로 2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중환자가 있었다. 그 어떤 의학적 처방도 소용이 없었던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상상 치유를 시작했다. 친구가 보내준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를 보면서 그 멋진 해변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했다. 엽서의 사진을 마치 살아있는 풍경처럼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했다. 그가 상상 치유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몇 분간 밀려왔다. 그리고 통증이 멈추자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차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완전히 나은 것이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고 기쁨을 느꼈던 그는 거짓말처럼 불치병을 완치했다. 네빌이 강조한 치유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건강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소망을 이룬 뒤에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라는 말이다. 네빌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카고 대학의 코바사 교수는 기업의 건강한 중역 200명을 대상으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통제감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도전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전념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는 통제감이 건강을 만드는 동력이라는 말이다. 심리의학자 존 스펜서 박사도 환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는 의식, 감정, 생각, 믿음은 모두 치유와 직결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내재된 강한 치유력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드는 생리작용으로 면역력은 무한대로 강화된다. 의학의 예상을 깨고 기적적으로 나은 이들은 대부분 불치라는 진단에 굴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믿음과 주체성이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난치 혹은 불치라는 진단에 휘둘려 절망과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니면 병세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도 한다. 문제는 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부추기는 생리작용을 낳는 데 있다. 의학자들은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이자 우순요법의 창시자인 노먼 커 존스 박사는 질병의 치료에서 환자를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한다.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적잖은 두려움을 갖고 산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만성적인 걱정꾼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두려운 감정을 품고 산다면 심신의 스트레스로 계속 작용해서 필연적으로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96%가 하나만한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한다. 결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치유 에너지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심신의 긴장을 이완하며 생리적인 안정을 불러온다. 몸의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의 치유력을 잘 보여준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한 믿음이 치유의 생리작용을 촉진한다. 자신이 낫는다고 굳게 믿고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말과 글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자주 표현하는 것도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불안이나 우울,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자. 우선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반복한 뒤 자신의 감정을 담담히 바라보자. 마치 관찰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쁜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과 감정까지도 사랑한다.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듯 불완전한 자신의 감정마저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수용해야 한다. 그 부정적인 감정 또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담담히 바라보면 대부분 가라앉는다. 그저 왔다 가는 감정일 뿐이다. 자신이 집중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생각할수록 감당하기 힘든 감정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성인이 되어도 뇌세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낳은 일본의 뇌과학자 히사스네 다스히로 박사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기억과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기억은 자연히 밀려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상과 기억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파블로프 박사는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조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몸 역시 학습, 즉 조건화될 수가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저장시켜보자.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화하는 마음의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스위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종의 기억 신호와 같은 것이다. 마음의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상에 몰입하자.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지난날에 행복했던 모습을 상상하거나 미래의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웠던 바다 여행을 떠올린다면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히 그려야 한다. 모래사장을 걸을 때 느낌, 바다 내음, 갈매기 울음소리, 해변에서 본 넓은 바다, 바닷물에 손을 넣을 때 느낌, 바다에서 마셨던 따뜻한 차, 가족들의 웃음소리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떠올린 다음 기쁨이 절정에 달할 때 그 순간을 하나의 신호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된다. 조건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상상 속에서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옴 같은 소리를 내거나 두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등 하나의 행동으로 상징화하자. 그렇게 정한 소리나 행동은 그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뇌에 저장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젖었을 때 자신이 정한 특정 소리나 행동을 통해 그 행복한 감정을 불러내달라는 약속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조건화되려면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 조건화 훈련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특정 소리나 행동을 통해 순식간에 의식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상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 사랑의 상상.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마음의 눈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온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다고 상상한다. 온몸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게 축 늘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속으로 편안하다고 말한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세상에 충만한 사랑의 빛이 함께 들어와 가슴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한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는 그 사랑의 빛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는 것을 상상한다. 자신에게 가득 찬 밝고 따뜻한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이 충만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당시 사랑의 감정을 생생히 느껴본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 사랑의 감정을 좀 더 느낀 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 상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의 상상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은 물론 충만한 삶을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사랑은 크나큰 기적을 낳는다. 호오포노포노라는 신비한 치유법을 통해 사랑의 위대한 힘을 만나보자. 하와이 주립병원의 한 임상심리치료사는 중증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환자의 차트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으로 정화해서 병동의 환자들을 모두 치료했다. 그 기적의 치료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이며 기적을 일으켜서 화제가 된 주인공은 휴렌 박사이다. 오류를 바로 잡다라는 뜻을 지닌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의 전통 요법을 바탕을 둔 참회와 용서, 사랑의 치유법이다. 고대 하와이 사람들은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왜곡될 때 오류가 발생하고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믿었다.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억의 재생으로 질병과 갈등, 불행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모든 문제의 해법을 자기 내면에서 찾는 그들이 만든 내적 자아 치유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이다. 휴렌 박사의 치료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자들의 기록만 살펴보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화하는 데 마음을 쏟는다. 환자의 경험과 질병이라고 해도 자신이 인식하는 경험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자신이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호오포노포노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정화할 때 나와 남을 공유한 에너지가 함께 정화될 수 있다는 치유 원리인 것이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화한다는 말이다. 휴렌 박사는 서로가 공유한 경험과 감정을 정화할 때 나와 그를, 나아가 세상을 더불어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양자 물리학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휴렌 박사가 자신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신이 느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사랑으로 채운다. 사랑으로 새롭게 재충전되고 나면 환자 역시 동일한 감정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한다. 고통스럽던 환자의 내면에 사랑이 들어서고 심신이 치유되는 기적을 낳는 것이다. 휴렌 박사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무의식은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가 되어 경이로운 기적을 만든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제로 상태에 이르는 길은 단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치유에서 성취까지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로 우리를 데려다줄 열차의 티켓은 사랑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에 순간의 기적과 무한대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에너지는 병든 DNA를 재생시키고 엉킨 감정을 정화해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에너지로 연결된 우리는, 아니 세상 만물은 어느 한 곳이 사랑 에너지로 정화되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미 양자 물리학이 그것을 증명해냈다. 다음은 상상 치유 시각화 훈련입니다. 치유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아픈 부위가 치료되고 전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생히 그렇게 상상하고 생생히 느끼자. 상상 치유의 목적인 병이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린다. 최종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자신을 뚜렷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가장 건강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당시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감정을 느끼면 된다.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렉 브레이드는 우리와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와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라고 말한다. 양자를 변화시키는 생각의 진정한 힘은 자기 안의 느낌에 있다는 말이다. 감정, 느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치유된 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강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쁨의 감정이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계를 강화한다는 심리신경 면역학의
연구 결과와도 통하는 말이다. 치유된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치유를 앞당기는 비결이다. 상상과 더불어 자신의 치유를 말로 확실히 표현하는 확언을 한다. 확언을 할 때는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사용하고 이미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며 말한다. 이를테면 다리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 내 다리는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표현한다. 질병이나 문제가 되는 대상에 집중해서 부정어를 사용하지 말고 건강과 소망에 집중해서 말하자. 그리고 이미 병이 나았다고 여기면서 말해야 한다. 나는 곧 낫는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하자. 이미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이 무의식을 강하게 자극한다. 상상 치유의 가장 좋은 시간대는 기상 직후와 취침 전이다. 이때 심신은 편안하고 충분히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움직여서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상 직후에 15에서 30분, 취침 직전에 15에서 30분간 상상 치유하기를 권한다. 아토피를 비롯한 모든 알레르기 질환은 몇몇 개 이상으로 발병한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가려움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아토피는 가려움으로 인해 피부 점막 등 심각한 염증을 초래한다. 따라서 혈액 속의 건강한 백혈구가 가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천사의 손길처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가려움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어 건강한 피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한다. 기침이 심하면 호흡기 점막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콧물이 심하면 비강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국 책 중에서 이 상상 치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요약 발췌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상상 치유입니다. 저자는 이송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송미, 아토피, 중풍, 암이 연이어 발생한 어머니를 8년간 간병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생활 치유와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으로 난치병의 굴레를 모두 벗은 뒤 국내 유일의 건강 전문 작가로 일하고 있다. 질병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의료 정보로 병을 키우는 환우들에게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서를 집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주 전반에서 자연주의 생활을 실천하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고약한 아토피의 굴레를 벗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암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다시 암 치유법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질병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요법으로 아토피의 굴레를 벗으면서 저는 그 어떤 질병도 병을 부추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근본적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요법 마니아가 되었지요. 바른 식생활과 주생활, 의생활, 운동법, 호흡법, 수면법 등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서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쌓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진 않았죠. 그러나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삶과 죽음을 순식간에 바꿀 만큼 강력한 마음의 힘에 비로소 눈뜰 수 있었습니다. 치유와 건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에 좋다는 별별 생활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몸의 병을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제가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마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그 임상 효과와 가치를 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 덕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타고난 유전자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픈 환우가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떠올리면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뇌는 그 가상의 기쁨을 실제라고 믿고 치유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기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물질이 생성되고 이들 화학물질은 면역계를 강화하는 생리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상상이 곧 생화학 변화를 통해 치유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하면 낫지 못할 병은 없다고. 완전한 건강의 기술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의 치유력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상상입니다. 인류의 오랜 소망인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과학적인 도구 역시 상상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건강법일 뿐더러 치료의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치유의 한계입니다. 6년 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는 고물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가 있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리어카를 끌고 파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셨다.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가엾게 여기셨고 종종 반찬을 해드리며 각별히 챙기셨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나도 할머니와 친분이 생겼다. 할머니의 식생활과 주생활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거기에 매일 고된 노동까지 하고 계셨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건강하셨다. 그러나 나는 얼마 후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알게 되었다. 늘 웃고 계시는 할머니는 그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밝으셨다. 힘드시지 않느냐고 여쭈면 이 나이에도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저 감사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리가 아프실 테니 좀 쉬시라고 하면 피곤하면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셨다. 그 평화로운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 고물장수 할머니와 같은 이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건강에는 무심한 만큼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병원성 연쇄 상구균을 보유하던 사람들 가운데 52% 이상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병원균이 체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 즉 가족 갈등이나 심리적 고민을 겪은 후에는 이런 균으로 인한 질환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유해 병현균이나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 즉
마음 상태이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감기나 신종플루 등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을 잃고 심리적인 문제에 시달릴 때 비로소 면역력이 무력화되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달라지고 이 화학 메신저들은 혈액을 타고 불과 몇 초 만에 온몸에 전해진다. 그리고 몸 전체 세포의 특정 수용체와 그것이 결합해서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어떤 단백질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몸의 기능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몸의 실제가 되는 과정이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우리의 생각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몸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모든 생각은 자동적으로 생리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몸의 물리적 실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면 눈물이 나고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불안하면 몸이 떨리고 신나면 웃음이 나고 기쁘면 기운이 샘솟는 감정의 물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사랑, 행복, 희망,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계를 강화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반면에 공포, 불행, 절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계를 무력화시키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가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셈이다. 분노의 감정을 내내 품고 있거나 두려움과 걱정을 달고 살거나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온몸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가 무력화되어 온갖 병을 부추길 것이다. 분노, 두려움, 슬픔, 절망, 상실감, 무력감, 의심,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으키는 생리작용으로 우리는 병들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은 무한한 치유력을 낸다.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체내에서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온몸에 전해진다. 그렇게 해서 면역계 중심인 백혈구를 강화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낳는다. 백혈구 가운데서도 특히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T임파구와 B임파구, 그리고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NK세포 등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이다. 의학의 도움 없이 암을 자연 치유한 환자들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발견된 공통 분모라는 말이다. 설령 병원에서 불치 혹은 죽음을 선고받았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병과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치유를 촉진하는 생리작용을 낳는다. 또한 식이요법이든 대체요법이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치료법을 찾아낸다. 긍정적인 감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은 이렇듯 환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치유 요소이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그 확신만으로도 치유를 유도한다. 이런 극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는 상상만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문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기도 한다. 긴장된 상황을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상상만으로 기운이 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우리의 뇌가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상 임신의 경우도 아이를 원하는 간절한 생각이
입덧을 일으키는 등 진짜 임산부와 같은 생리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생각에 무한한 영향력을 가늠케 하는 또 하나의 실험을 보자. 1983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는 7,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명상대회가 열렸다. 집단 명상을 통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초월 명상의 창시자인 마하리시 비에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실험이었다. 마하리시는 인구의 1%만 평화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물리장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었다. 세계 언론에 큰 관심을 모은 이 명상 실험의 결과는 마하리시가 주장한 대로였다. 명상에 참여한 이들이 초월 명상법을 통해 내적 평화를 만들자 놀랍게도 미국 내 교통사고 발생률과 전염병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의 국제적 마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과 뉴욕 타임스 등을 통해서 분석 집계된 결과였다. 그리고 3주간의 실험을 마치고 명상을 멈추자 통계 수치는 바로 원래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마하리시 효과라고 부르는 이 명상 실험은 소수의 사람들이 내적 평화를 누리기만 해도 그 평화의 에너지가 실제 사회에 투영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용서와 사랑의 상상으로 치유되다. 30대인 엘렌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는 빠르게 퍼져서 뼛속까지 전이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칼 사이먼튼 박사를 만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각화 훈련을 계속했다. 상상을 통해 평생 따라다녔던 분노의 감정을 털어낸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상상으로 용서하면서 엘렌은 어머니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망친 자신에게 더 화가 나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후에 상상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좋은 일이 생기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도 열심히 상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변해갔다.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고 종종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그녀는 차츰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활력을 얻었고 당연히 건강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상상 치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상상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오랜 분노로부터 놓여남으로써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삶의 평화를 얻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있었다. 서구의 신사상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신비주의자 네빌 고다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는 앙상한 모습으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네빌은 청년에게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 설명하고 완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말했다. 죽어가던 자신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그 모습을 본 의사가 이건 기적이야 라며 놀라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라고 권한 것이다. 네빌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회복되었다. 몇 달 뒤에 네빌은 청년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훗날 청년을 다시 만날 때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청년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간절히 꿈꾸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 네빌의 말을 굳게 믿어 새로운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던 것이다. 네빌의 상상의 법칙을 실천해서 희귀한 불치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혈관과 혈관이 굳어가는 희귀병으로 2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중환자가 있었다. 그 어떤 의학적 처방도 소용이 없었던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상상치유를 시작했다. 친구가 보내준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를 보면서 그 멋진 해변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했다. 엽서의 사진을 마치 살아있는 풍경처럼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했다. 그가 상상치유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몇 분간 밀려왔다. 그리고 통증이 멈추자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차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완전히 나은 것이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고 기쁨을 느꼈던 그는 거짓말처럼 불치병을 완치했다. 네빌이 강조한 치유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건강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소망을 이룬 뒤에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망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라는 말이다. 네빌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카고 대학의 코바사 교수는 기업의 건강한 중역 200명을 대상으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통제감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도전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전념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는 통제감이 건강을 만드는 동력이라는 말이다. 심리의학자 존 스펜서 박사도 환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는 의식, 감정, 생각, 믿음은 모두 치유와 직결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내재된 강한 치유력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드는 생리작용으로 면역력은 무한대로 강화된다. 의학의 예상을 깨고 기적적으로 나은 이들은 대부분 불치라는 진단에 굴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믿음과 주체성이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난치 혹은 불치라는 진단에 휘둘려 절망과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니면 병세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도 한다. 문제는 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부추기는 생리작용을 낳는 데 있다. 의학자들은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이자 우순요법의 창시자인 노먼 커 존스 박사는 질병의 치료에서 환자를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한다.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적잖은 두려움을 갖고 산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만성적인 걱정꾼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두려운 감정을 품고 산다면 심신의 스트레스로 계속 작용해서 필연적으로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96%가 하나만한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한다. 결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치유 에너지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심신의 긴장을 이완하며 생리적인 안정을 불러온다. 몸의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의 치유력을 잘 보여준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한 믿음이 치유의 생리작용을 촉진한다. 자신이 낫는다고 굳게 믿고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말과 글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자주 표현하는 것도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불안이나 우울,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자. 우선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반복한 뒤 자신의 감정을 담담히 바라보자. 마치 관찰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쁜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과 감정까지도 사랑한다.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듯 불완전한 자신의 감정마저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수용해야 한다. 그 부정적인 감정 또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담담히 바라보면 대부분 가라앉는다. 그저 왔다 가는 감정일 뿐이다. 자신이 집중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게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생각할수록 감당하기 힘든 감정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성인이 되어도 뇌세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낳은 일본의 뇌과학자 히사스네 다스히로 박사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기억과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기억은 자연히 밀려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상과 기억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파블로프 박사는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조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몸 역시 학습, 즉 조건화될 수가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저장시켜보자.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화하는 마음의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스위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종의 기억 신호와 같은 것이다. 마음의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상에 몰입하자.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지난날에 행복했던 모습을 상상하거나 미래의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웠던 바다 여행을 떠올린다면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히 그려야 한다. 모래사장을 걸을 때 느낌, 바다 내음, 갈매기 울음소리, 해변에서 본 넓은 바다, 바닷물에 손을 넣을 때 느낌, 바다에서 마셨던 따뜻한 차, 가족들의 웃음소리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떠올린 다음 기쁨이 절정에 달할 때 그 순간을 하나의 신호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된다. 조건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상상 속에서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옴 같은 소리를 내거나 두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등 하나의 행동으로 상징화하자. 그렇게 정한 소리나 행동은
그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뇌에 저장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젖었을 때 자신이 정한 특정 소리나 행동을 통해 그 행복한 감정을 불러내달라는 약속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족고나되려면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 족고나 훈련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특정 소리나 행동을 통해 순식간에 의식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상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 사랑의 상상.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마음의 눈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온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다고 상상한다. 온몸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게 축 늘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속으로 편안하다고 말한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세상에 충만한 사랑의 빛이 함께 들어와 가슴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한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는 그 사랑의 빛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는 것을 상상한다. 자신에게 가득 찬 밝고 따뜻한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이 충만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당시 사랑의 감정을 생생히 느껴본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 사랑의 감정을 좀 더 느낀 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 상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의 상상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은 물론 충만한 삶을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사랑은 크나큰 기적을 낳는다. 호오포노포노라는 신비한 치유법을 통해 사랑의 위대한 힘을 만나보자. 하와이 주립병원의 한 임상심리치료사는 중증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환자의 차트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으로 정화해서 병동의 환자들을 모두 치료했다. 그 기적의 치료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이며 기적을 일으켜서 화제가 된 주인공은 휴렌 박사이다. 오류를 바로 잡다라는 뜻을 지닌 호오포노포노는 하와이의 전통 요법을 바탕을 둔 참회와 용서, 사랑의 치유법이다. 고대 하와이 사람들은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왜곡될 때 오류가 발생하고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믿었다.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억의 재생으로 질병과 갈등, 불행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모든 문제의 해법을 자기 내면에서 찾는 그들이 만든 내적 자아 치유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이다. 휴렌 박사의 치료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자들의 기록만 살펴보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화하는 데 마음을 쏟는다. 환자의 경험과 질병이라고 해도 자신이 인식하는 경험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자신이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호오포노포노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정화할 때 나와 남을 공유한 에너지가 함께 정화될 수 있다는 치유 원리인 것이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화한다는 말이다. 휴렌 박사는 서로가 공유한 경험과 감정을 정화할 때 나와 그를, 나아가 세상을 더불어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양자 물리학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휴렌 박사가 자신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신이 느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사랑으로 채운다. 사랑으로 새롭게 재충전되고 나면 환자 역시 동일한 감정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한다. 고통스럽던 환자의 내면에 사랑이 들어서고 심신이 치유되는 기적을 낳는 것이다. 휴렌 박사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무의식은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가 되어 경이로운 기적을 만든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제로 상태에 이르는 길은 단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치유에서 성취까지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로 우리를 데려다줄 열차의 티켓은 사랑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에 순간의 기적과 무한대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에너지는 병든 DNA를 재생시키고 엉킨 감정을 정화해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에너지로 연결된 우리는, 아니 세상 만물은 어느 한 곳이 사랑 에너지로 정화되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미 양자 물리학이 그것을 증명해냈다. 다음은 상상 치유 시각화 훈련입니다. 치유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아픈 부위가 치료되고 전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생히 그렇게 상상하고 생생히 느끼자. 상상 치유의 목적인 병이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린다. 최종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자신을 뚜렷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가장 건강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당시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감정을 느끼면 된다.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렉 브레이드는 우리와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와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라고 말한다. 양자를 변화시키는 생각의 진정한 힘은 자기 안의 느낌에 있다는 말이다. 감정, 느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치유된 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강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쁨의 감정이 생화학 변화를 통해 면역계를 강화한다는 심리신경 면역학의 연구 결과와도 통하는 말이다. 치유된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치유를 앞당기는 비결이다. 상상과 더불어 자신의 치유를 말로 확실히 표현하는 확언을 한다. 확언을 할 때는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사용하고 이미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며 말한다. 이를테면 다리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 내 다리는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표현한다. 질병이나 문제가 되는 대상에 집중해서 부정어를 사용하지 말고 건강과 소망에 집중해서 말하자. 그리고 이미 병이 나았다고 여기면서 말해야 한다. 나는 곧 낫는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하자. 이미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이 무의식을 강하게 자극한다. 상상 치유의 가장 좋은 시간대는 기상 직후와 취침 전이다. 이때 심신은 편안하고 충분히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움직여서 상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상 직후에 15에서 30분, 취침 직전에 15에서 30분간 상상 치유하기를 권한다. 아토피를 비롯한 모든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계 이상으로 발병한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가려움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아토피는 가려움으로 인해 피부 점막 등 심각한 염증을 초래한다. 따라서 혈액 속의 건강한 백혈구가 가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천사의 손길처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가려움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어 건강한 피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한다. 기침이 심하면 호흡기 점막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콧물이 심하면 비강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국 책 중에서 이 상상치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요약 발췌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